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요즘에 계엄령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염려되는 분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질문을 하셨었는데, 코리아 밸류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증시가 항상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면,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을 해서 기업의 가치와 주가를 높이자, 그걸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초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도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지배구조 개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공개해라. 그러면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 중심으로 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상장시키겠다. 그 상장이 11월 4일 날 됐어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ETF에 돈이 들어가면 이 들어간 돈들이, 이 투자금들이 기업가치 우수기업, 즉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투자금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개선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됐는데 이게 12월 6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뽑은 건데 7,300억이 모였어요. 코리아 밸류업 ETF에 사람들이 돈을 7,300억 넣었는데, 이 7,300억을 넣은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잘 가이드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잘 할 테니까 좋겠지? 라고 믿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리아 밸류업 ETF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한 달이 지났으니까 성과를 보면 대략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6.2 정도 빠졌는데, 같은 기간에 코스피 200 ETF가 마이너스 6%니까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 정도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코스피 200 ETF예요. 실제로 타이거 200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가 코리아 밸류업 ETF들입니다. 얘네들을 보면 당연히 지수를 쫓아가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맞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리아 밸류업이랑 코스피 200이랑 왜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지? 라는 게 저의 궁금증이자 불만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액티브들도 있어요. 네, 액티브 ETF들도 있기 때문에 다 같진 않아요. 액티브는 아시겠지만 이제 패시브는 기초지수를 90% 이상 쫓아가야 되는데, 액티브는 70%까지만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지수에서 원래 편입했던 종목을 일부 안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목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티브라는 이름이 붙고, 이 액티브들은 자기가 이 지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액티브 펀드하고 패시브 펀드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패시브 펀드는 기본적으로 주가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따라가는데, 액티브 펀드들은 내가 주가 지수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어가 이제 이 액티브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래서 액티브들은 이제 보수도 좀 비싸요. 여기 코엑트 같은 경우에는 0.5%, 그리고 타임폴리오나 트러스토는 0.8, 0.79. 네, 굉장히 높죠. 다른 애들은 0.01인 애들도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높은 보수를 받아요. 왜냐? 우린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주장의 근거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봤을 때 이 0.1, 0.01 받는 패시브 ETF들보다 얘네가 거의 0.79 정도 높기 때문에 매년 0.79% 이상 초과 수익을 내면 리즈너블 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좀 어렵지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 되겠죠. 누가 더 잘하는지는 그때 가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 주도형 이런 테마형 상품들이 한 번씩 나와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K-뉴딜이에요. K-뉴딜.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이런 비전을 만들고 나온
지수인데 한국 거래소가 이제 정부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럼 우리 K 뉴딜이라는 지수를 내놓을게요. 그래서 2020년 10월 11월에 이런 K 뉴딜 관련된 지수들도 나오고 지수가 나온 거에 근거해서 이런 ETF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K 뉴딜은 K 뉴딜인데 특징이 조금씩 다르죠. 2차 전지, BBIG, 바이오, 뭐 디지털 플러스, 인터넷 게임 여러 가지 ETF들이 나왔어요. K 뉴딜이라는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다 상장 폐지됐고 남아있는 게 2개밖에 없습니다. 뭐 상장 폐지 사유를 굳이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좀 뻔하기 때문에 여하간 지난 4년간에 대부분 다 상장 폐지됐고 지금 딱 2개가 남아있어서 그 2개의 성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남아있는 게 K 뉴딜 디지털 플러스 지수를 추종하는 2개의 ETF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코덱스, 하나는 하나로라는 상품이 남아있는데 이 지수는 뭐냐면 BBIG 관련 지수에 뭐 시총 상위 5종목을 선정해요. 유가지 코스피랑 코스닥 각각에서 총 20종목으로 구성해서 만드는 그런 ETF인데 BBIG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요즘에 아무도 BBIG 얘기를 하진 않는데 몇 년 전만 해도 BBIG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유망하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게 다 유행이죠. 테마, 유행 뭐 그런 건데 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어쨌거나 이 2개 ETF가 지금 2020년 11월에 상장돼서 현재까지 운용이 되고 있어서 성과를 알 수 있는데 요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코스피 200 ETF예요. 그 밑에 있는 노란색 주황색 선이 이 뉴딜 디지털 플러스 ETF 2개입니다. 이 2개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뭐 당연한 것 같고 뭐 코스피는 해당 기간 동안에 8%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요 2개 ETF들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8%의 누적으로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뭐 왜 손실 났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정부 주도형 테마 ETF의 리스크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원해주고 뭐 펀딩도 지원해주고 제도도 손봐주고 혜택도 많이 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왜? 정부에서 금융회사들이 그런 홍보를 계속 하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주가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책이라는 게 실행이 되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기간 사이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뭐 이런 거 지금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지금 계엄, 탄핵 이미 너무 잘 느끼시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경제가 영향을 많이 지금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게 개입될 여지가 많죠. 왜냐하면 정부 주도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하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부의 의도는 이런 기업들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잘 해줄게.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거야. 상승하길 우리도 기원해.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보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투자라는 게 단기적으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뭐 기업한테 혜택을 줬다고 해서 기업이 당장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실적 개선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대외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정부의 임기 자체가 뭐 10년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1년차, 2년차에 뭐 이런 이벤트 혹은 이런 주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게 임기 말이 되면 힘이 되게 약해지는 그런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권이 반대 당으로 바뀌게 되면 앞에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 투자인데 정부 정책의 목표 자체가 되게 단기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미스매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 주도
기업의 테마 상품의 성과에 대해서 큰 기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좀 재밌는 인데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라는 ETF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3개가 운용되고 있어요. 이 그린 뉴딜은 정부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 약간 민간에서 추진한 건데 뉴딜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사람들이 혼동해서 투자할 수도 있어요. 뭐 이 상품이 나올 때도 그렇고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과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테마형 상품들이 있는데 요거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뭐 그린 뉴딜 정책을 한다. 그리고 뭐 2021년부터 파리 기후 협약이 발표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뭐 선언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줄이거나 뭐 그거에 대한 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뭐 이런가 이제 주요 아이템이죠. 근데 뭐 그렇게 돼서 뭐 저탄소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막 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온 이제 상품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지수는 이제 KLX하고 S&P에서 같이 만든 지수인데 S&P 코리아 BMI 구성 종목에서 시총 규모, 유동성, 탄소 배출량 정보 등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 수준에 따라 산업군 내 비교를 통해서 비중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수의 그 데피니션입니다. 네, 여기를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코스피 200이랑 이 세 개 ETF 움직임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뭐 잔뜩 적어놨는데 여기 적어놨잖아요. 적어놨는데 그래서 그 코스피 200이야?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더 한 건가?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수형보다 보수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 S&P랑 뭘 하잖아요. 글로벌한 지수 회사인데 S&P랑 뭘 하니까 S&P한테 뭐 수수료 내야죠. 그리고 종목을 코스피 100은 심플하거든요. 시가총액으로 상위 200개 사면 되는 건데 얘는 뭔가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팔고 하면서 깎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수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0.09, 0.2 뭐 이렇게 총보수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코스피 100 보수가 보통 0.01이잖아요. 요즘에 0.0098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뭐 9배, 20배 비싼 거예요. 보수가. 운용 성과는 보면 이게 너무 움직임이 똑같아요. 뭔가 좀 다르면 뭐 다른 점에서 매력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거 보다가 이거 봤는데 진짜 좀 너무 놀라웠던 결과였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면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정책 테마형 상품들이 굉장히 밝아 보이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투자를 한다는 거는 상품에 돈을 넣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처럼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냥 기초지수보다 못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변동성은 뭐 기초지수보다 더 많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리아 밸류업에 들어간 한 7천억 원의 자금이 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건 이게 변동성도 되게 크고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패시브한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적당히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